자, 팀 1인데 이제 얘기를 조금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작년 교재에 비해서 업데이트가 좀 많이 됐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교재 보기 아마 수월해지셨을 겁니다. 자, 1번의 리미트 한번 보죠. 리미트. 자, 리미트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극한이라고 불리는 건데, 자, 일단은 1번에 한번 보세요. 박스 안에 보세요. 리미트 fx가 l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기호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네. x가 a로 갈 때 fx는 뭐다? l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x가 a로 간다고 했을 때, 자, 요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를 이제 뭐라고 읽냐면 approaches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approaches라는 건 접근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같지 않다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제가 아마 거기다가 볼드로 표시했을 거예요. 자, 같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거지 같을 필요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approaches A인데 but do not equal이에요. 같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fx가 l로 어프로치 하거나 얘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화살표가 쓰이지 않고 는이라는 버튼이 쓰여요. 아시겠죠? fx는 l과 같을 수도 있고 l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자, 우리가 리미트는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컨셉하고 좀 이렇게 뭔가 기존에 배웠던 컨셉 뭐가 다르냐를 만약에 좀 볼 거면 그림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림이 일단 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봐봐, 어떤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가 a고, 자, 여기가 l이라고 하면 그냥 그 점을 그냥 잘 지나는 거니까 우리가 리밋 값이 l이다라고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가 좀 어려워지냐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렇게 생겼고, 자, 여기가 a인데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구멍이 좀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펑션 값과 리밋 값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물어볼게요. 펑션 값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근데 리밋 값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x가 a로 어프로치 할 때 y가 어디로 어프로치 한다? l로 어프로치 한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접근하는 값이 어디냐? 이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에다가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땡땡땡땡땡땡 해서 여기 a고요. 자, 여기 이렇게 뚫렸어요. 뚫렸는데 하필이면 a라는 점에서 펑션의 밸류가 redefine, another value로 define 돼 있어요. 라고 했었을 때, 자, 이 값과 이 값 중에 뭐가 리밋 값이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가 리밋 값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일로 갔다가 일로 가는데 서로 어쨌든 서로 접근하는 값이 뭐가 된다? l이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리미트가 존재하는 케이스는 요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거 뭐 추가로 설명할 게 없어. 두 번째는 펑션 밸류가 없어. 세 번째는 펑션 밸류가 달라. 하여간 어디로 접근한다? 어떤 홀로 접근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코멘트에다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자, 우리는 checking around the point입니다. 자, around에다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아, 그 점의 근처를 보고 싶은 거지. at은 아니야. 알겠지? not at the point. 그러면 그 점에서 딱 at이라고 점을 찍는 순간 걔는 펑션의 밸류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그림 그릴 필요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코멘트에 보시면 there are only 3 cases. 그죠? 자, 그래서 저렇게 그림 3개를 똑같이 그려놨어요. 자, 그렸는데 작년에 이렇게 했더니 알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사실은 몰랐던 아이들 케이스가 몇 명 있어서, 자, 제가 밑에다가 아예 예시를 또 드러놨습니다. 자, 코멘트 한번 보시죠. 자, fx, gx, hx가 있다고 했을 때 다 리밋 값이 뭐야? 2예요. 아시겠죠? 자, 왼쪽에 x 마이너스를 x제곱 마이너스. 자, a번에다 별표 좀 해줄래? fx. 야, 이거 골 때리더라고.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런 게 있으면은,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간혹가다 그 얘기해야 돼.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로 팩터가 되니까, 자, 이거 그냥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거 지우는 건 괜찮은데,
지웠다고 해서 x가 이제는 1이 돼도 된다. 이건 아니죠. x가 1이 되면 디나미네이터가 0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자는 위아래를 지우는 건 괜찮은데 함부로 지우는 게 아니야. 지우고 나서 x가 뭐가 아니다 추가돼야 돼요. 네, 1이 아니다가 추가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자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1인점에서 뭐가 뚫려 있어? 구멍이 뚫려 있지. 자 거기다가 하이라이트 좀 해줘. 그래서 사라지는 건 맞아. 사라지는 거 맞는데 1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좀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게 참 수학이 그래요.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좀 해봐.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인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뭔가 이렇게 후다닥 지나가가지고 야 이거 벌써 놓쳤다 막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중요한 얘기는 제가 한 10번 해요. 예, 그러니까 혹시 바로 놓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거 좀 봅시다. 이거 만약에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붙고 나서 대학교를 붙고 나서 이제 과외를 했어요. 이제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했는데 이제 그 초등학생이었어. 초등학생. 예. 우리 초딩 4학년이었는데 와 어머니가 엄청 빡세시더라고. 애가 학교에서 오면은 6시서부터 12시까지 수업이 다 잡혀 있어요. 이제 이제 다 가서 이제 수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시간을 담당하고 있어요. 수학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면 애가 막 다리 힘이 풀리더라고요. 너무 하기 싫은데 이제 선생님이 딱 나타났잖아. 그래서 저도 되게 난감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친구를 가리키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모였죠, 네모. 그때 X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딱 보더니 선생님 뭐 지우면은 뭐 2는 3이네요?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막 지우면 안 돼. 막뭐 이러면 끝나는 건데 애가 막 왜요? 막 이래 버리니까. 근데 사실 지운다는 게 그렇거든요. 지운다는 건 사실 뭐야? x로 나누는 걸 의미하는 나누는 거. 그 x로 나눌 때 문제는 그 x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0으로 나누는 건 똑같아요. 그 0으로 나눠 버리니까 2는 3이다. 이상한 결론이 나와 버리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자, 지우는 거 괜찮아. 지우는 거 괜찮은데 0이 돼서는 안 돼요. x-1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멍이 이렇게 하나 뚫리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경우에 리밋 값은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또 한번 보실래요? 약간 어려운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체인 룰을 했기 때문에 뭐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은 게요. 자, 그냥 한번 그냥 칠판 보실래요? 만약에 y는 fx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하지만 얘를 디퍼런시에이트 하시면 y 프라임은 뭐가 나올까요? f 프라임 x가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다 아는 얘기지. 너무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인데. 그런데 잘 봐. 만약에 y라는 녀석이 f의 gx였다라고 하면 자, 체인 룰에 의하면 어떻게 됐던 거죠? y 프라임은 뭐다? f 프라임에 gx의 뭐였다? g 프라임 x였다. 이거 맞죠? 그죠? 그런데 자, 우리 방금 전까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얘를 만약에 좋아, u라고 생각을 해보자. u라고. 자, 그러면 y는 fu인데 이 경우 y 프라임은요. f 프라임 u에다가 맞죠? f 프라임 u에다가 g 프라임 x를 구하라는데 g가 u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du dx였다. 맞아요? 그죠? du dx였다. 이게 체인 룰이죠. 그렇죠? 자, 이 체인 룰을 조금만 일반화하면 임플리시트이 나와. 알겠지? 조금만 일반화하면. 자, 그러면 자, 제가 약간 변수를 좀 바꿔 볼게요. 자, 만약에 ft라는 녀석을 x에 대해서 디퍼런시에이트 한다. 자, u가 아니야. t야. 라고 하시면 얘는 뭐가 될까요? f 프라임 t 곱하기 얼마? u가 t로 바뀌었을 뿐이야. 오른쪽 뭐 곱해져? dt dx. 맞아요? 그죠? u를 지금 x로 바꾼 것 뿐이에요. 자,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w인데 t에 대해서 디퍼런시에이트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잘 봐. 그냥 똑같은 논리로 가볼게. 여기 뭐가 되죠? f 프라임에 w에 곱하기 뭐가 된다? d w d t. 맞아요?
속에 있는 거를 미분해서 곱해준다는 거 아니야. 속에 있는 거를 미분해서 곱해준다. 이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수라는 건 지 마음대로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요. 만약에 z가라는 펑션이 있는데 걔를 d 스마일리 페이스로 미분해 줬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변수니까. 그러면 f 프라임 z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 dz over d 뭐예요? 네, 스마일리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체인룰이라는 건 알겠다. 그럼 이거랑 implicit differentiation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implicit differentiation. 자, 거기다 하이라이트 좀 해봅시다. 1번. 자, explicit and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해서 자, explicit function은 우리나라 말로는 양함수라고 불러요. 좀 이상하죠? 양함수. 그 다음에 implicit function은 음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그 단원이고요. 예전에 기백에 있었어요. 기하 벡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위의 수학을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하고 있는. 자, 이 상태에서 말이죠. 자, implicit이다라고 하면 약간 암묵적인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자, 그 1번 박스 1번에 1번에다가 거기다 하이라이트 좀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펑션은 자 거기다 하이라이트 explicit 폼으로 되어 있다. 그럼 대부분의 펑션 explicit 폼이라는 얘기인데 explicit 펑션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y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다 explicit 펑션이라고 해.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우리는 explicit 펑션에 대한 differentiation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러면 implicit이라는 건 뭐냐? 2번에 보면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같은 걸 implicit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아마 서클을 처음 배우셨을 때 저것은 펑션이 아니다라는 걸 엄청나게 반복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제가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아웃풋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인풋 하나에 아웃풋 2개면 펑션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펑션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이제 와서 왜 얘를 펑션이라고 하느냐? 자, 사람의 욕심 한두 끝도 없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들조차 펑션이란 아니지만 펑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위쪽 하고요. 자, 아래쪽 즉 뭐다? 펑션이 아니지만 set of functions다 라고 거의 말장난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펑션 2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암묵적으로 펑션을 표현하게 된 게 돼버렸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밑에 코멘트에다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건 서클이다. 그쵸? 그런데 그 자체가 펑션이 아닌 건 맞지만 아닌 건 맞지만 자 이게 뭐다? 유니언. 그러니까 2개 세퍼레이트 펑션에 뭐가 된다? 집합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좋아. 알겠어. 그냥 니들이 하란 대로 해줄게. 이런 느낌이지. 그래, 펑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펑션이 되는 순간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이 가능해졌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서클의 경우에도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dy dx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자 밑에 넘어가기 전에 이번에 거기도 좀 볼게요. 어떤 펑션은 이퀘이션으로만 임플라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이퀘이션이라는 게 그냥 관계식 얘기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1 이런 거.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경우 y를 x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그 이퀘이션 자체를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걸 해볼 텐데 자 이번에 한번 보시죠. 자 implicit differentiation이라고 해서 1번 자 x가 포함되어 있는 텀은 그냥 디퍼런시에이션 하셔라. 근데 2번 y가 포함된 텀을 디퍼런시에이션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인 룰이 도입돼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죠? times dy dx. 자 이 얘기입니다. 집안 잠깐 봐주실래요? 자 우리 아까까지 얘기했던 건데 내가 어떤 텀을 디퍼런시에이션 해야 되는데 그 텀이 y를 포함하고 있어. 그럼 이거지. 그럼 써볼게요. 자 어떻게 된다? f 프라임. 네, 잠깐 저 좀 도와주실래요?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그대로 y 곱하기 뭐예요?
그렇지. dy dx가 곱해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 방금 전에 처음에 칠판에 막 썼던 거 있죠. 그게 그 얘기야. 스마일리 페이스 같은 거예요. 오케이? 왜? 변수가 베리어블이 다르니까요. 베리어블이 다르면 그 속에 있는 거를 디퍼런시해서 곱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꼭 이런 x, y 텀뿐만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는요. 이 베리어블과 이 베리어블이 다르면 무조건 오른쪽에다가 걔를 곱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런 상태에서 3번 자 그 식을 dy dx로 정리합니다. 정리. 자 솔브 한다는 얘기는 정리한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dy dx가 역시 임플리시트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예, 제가 밑에 코멘트에서 적어놨습니다. y는 뭐다? function of x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밑에 코멘트 보시죠. fx제곱은 x제곱 곱하기 2x가 되고 그 fy가 되면 f'y에다 뭘 곱해준 거다? dy dx를 곱해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이렇게 돼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되니까 일단은 얘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하나 그리게 되면 분명히 원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펑션은 아니겠지 일단. 자 그렇지만 얘를 set of functions라고 보고 방금 전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체인룰을 적용한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럼 체인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x에 대해서 디퍼런셜 해본다. 자 그럼 x제곱 디퍼런셜 뭐가 나와? 당연히 2x겠지? 그 다음에 y제곱 있죠. 디퍼런셜 뭐가 나와요? 2y. 2y는 2y인데 변수가 다르잖아요? 오른쪽에 뭐 곱해져야 돼? dy dx 그죠? dy dx는 4니까 얼마다? 0 이렇게 되는 그죠? 그러면 아까는 근데 요 정도까지만 확인했잖아. 이제 진짜 하는 거야. 저거를 dy dx는 으로 정리해야 돼요. 정리. 그러면 자 봐봐. dy dx는 칠판잘 보이시죠 지금? dy dx는 제 넘기고 2y로 나눠준다 이거지. 그럼 뭐가 되니?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거든요. 그쵸?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뭐야? implicit differential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느낌이 또 그렇잖아. 아니 저게 뭔가 x로만 막 나와야 이렇게 뭔가 좀 직성이 풀릴 텐데 지금 y랑 x가 막 섞여 있으니까 좀 어안이 벙벙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다르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냥 원이다 보니까 꼭 칼큘러스를 쓰지 않아도 데리버티브 구할 수 있다. 봐봐. 만약에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점이 x, y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원점까지 쭉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런 형태 나오죠. 그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점에 대해서 맞다. 기울기 구해야지. x분의 얼마? y 맞아요? 그죠? x 0,0에서 xy니까. 자,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수직선을 잡아주게 되면 얘는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될 텐데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서로 퍼펜디큘러니까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네게티브 1이 나와야 돼. 그치? 그럼 이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y분의 x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보면 이해되니? 둘이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야? 임플리시트하게 되면 결과도 임플리시트하게 나와. x, y가 섞여 나온다 이 뜻이야. x가 섞여 나오고 대입할 때도 x만 갖고는 대입이 안 돼. x랑 y가 둘 다 있어야 돼. 왜냐하면 똑같은 x에서 y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 이거야. dy dx를 구했더니 x랑 y가 섞여 나온다 이거야. 자 그러면 자 7번에 C번 한번 보실래요?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죠? Find dy dx at the point 1, 루트 3 이렇게 돼 있거든. 1, 루트 3이니까 여기에다가 1, 루트 3 그러니까 좌표가 주어져야 우리가 이제는 슬롭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x만 갖고는 안 돼요. x만 갖고. 예. 왜냐면 펑션은 x가 하나, y가 하나로 결정되는데 얘는 펑션이 아니니까 x가 하나여도 y가 여러 개일 수 있어. 그 좌표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1, 루트 3이니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저는 사실 약간 여담이긴 한데 지금 우리 월수금반이잖아요. 월수금반이 좀 천천히 나가니까 저는 이제 가르치기 더 편해요. 패스트 트랙 반은 아무래도 제가 빨리 나가다 보니까 목소리 좀 커지고 좀 이렇게 점점 톤이 세져가지고 제가 어제 녹화한 거 들어봤더니 약간 목소리가 약간 펭수 목소리가 약간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막 이러면서 모르겠다고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천천히 나가긴 하는데 졸면 안 돼. 알겠지? 뭐 거의 다 안 졸고 계시긴 한데 오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40 몇 시간에 이걸 예? 다 한다는 게. 하여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자, y에다 루트 3, x에다가 그 집어넣고 하시면 나옵니다. 자, 띠 9입니다. 자, 띠 8하고 자, 이제 띠 9은 원래 좀 짧은 토픽입니다. 그래서 띠 9까지를 빨리 정리를 하고 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자, 칠판 보시죠. 자, 띠 9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은 자, 토픽 이름 자체가 뭐라 돼 있죠? inverse differentiation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펑션이 주어졌을 때 그 펑션 자체의 데리비티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펑션의 inverse의 differentiation 이제 요걸 하는 게 관건인데 자, 사실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식 하나 외워라라고 하고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끝나는 부분일 수도 있어. 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포뮬라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일단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다 나와 있습니다. f 인버스 x를 디퍼런시에이트 하게 되면 자, 뭐가 된다? 1 over f 프라임의 f 인버스 x다. 자, 이런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딱 봐도 되게 헷갈리게 생겼죠. 자, 왼쪽에는 프라임 보이고, 그렇죠? 이쪽에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약간 이렇잖아. 이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뭐 잘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면 되겠는데 이게 현장에서 까먹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유도를 한 2줄이면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까먹잖아? 그럼 현장에서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드라이브 하는지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수업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시험장 가면 이제 IQ 한 20 정도가 떨어진대. 그러니까 정상적인 IQ에서 내가 20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IQ가 한 120 정도가 되면 떨어져도 100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IQ가 평상시에 100이잖아요. 그럼 20이 떨어지게 되면 좀 심각한 상태가 돼요. 80이면은 약간 돌고래 IQ가 그 정도 된대. 그래서 이상한 뻘짓들을 시험장에서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C라고 마킹해 놓고 막 B에다가 그죠? 동그라미 해놓고 막 B에다 마킹을 한다는 등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80 정도.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좀 궁금했어요. 아니 그러면 돌고래들의 IQ는 도대체 어떻게 재는 걸까요? 돌고래를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시험지를 주고서 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돌고래가 쓰는 단어의 숫자를 좀 본대요. 근데 돌고래가 쓰는 단어가 IQ 80 정도가 쓰는 사람과 똑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심지어는 막 우울함에 대한 정서 막 이런 게 있대. 그래서 친구가 예를 들어서 돌고래 막 가다가 나 오늘 우울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옆에서 돌고래가 뭐 내일은 괜찮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면 IQ 80짜리 정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좀 되는데 만약에 평상시에 100이 되잖아요. 평상시에 100인데 이제 시험장 가면 딱 이제 그 정도가 거의 미니멈 레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지만 시험을 보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귀퉁이에 써놓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F에다가 F 인버스 X를 일단 컴포짓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프리칼에서 배웠던 자, F에다가 F 인버스를 컴포짓 한다. 뭐 나오죠? X. 이거 알고 계시죠? 그죠? 이거는 뭐 사실 프리칼도 아니라 여러분들 한국 수학이 됐고 뭐가 됐고 인버스 역함수 할 때 다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일단 이렇다라고 치시고요. 얘를 가지고 디퍼런시에이트 해주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그러면 자 얘를 갖고 디퍼런시에이트 어떻게 되죠? F 프라임에 F 인버스 X에다가 그죠? X에다가 자 오른쪽에 F 인버스 X에 뭐가 곱해진다? 프라임이 곱해진다 이거지. 왜? 속에 있는 알맹이가 미분돼서 곱해지는 거니까요. 자, 그랬을 때 오른쪽에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을 뭐로 나눠주면 돼? 얘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1을 얘를 갖고 나눠주는 건데 얘를 갖고 나눠준다. 모양이 얘랑 똑같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문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자, 포뮬라 자 거의 다 하이라이트 좀 해주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1번에 F가 뭐다? 1 to 1이다. 자, 1 to 1에다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1 to 1. 좀 이따 1 to 1 얘기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버스 펑션을 F 저렇게 표현했을 때 자, d dx에다가 F 인버스 x는 1 over F 프라임의 F 인버스다. 맞죠? 자, 이거 처음에 그냥 바로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자, 일단은 밑에 코멘트 다시 F of F 인버스 x가 x다라고 했을 때 자, 그 녀석 갖고 유도를 해주는 건데 맞다. 간혹가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F 인버스에다가 fx를 한 거 x다. 이렇게 하면 유도 안 되거든요. 그럼 둘 중에 뭘 해야 되냐 물어보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빨리 해봐. 알겠지? 그래서 안 되면 이로 갈아타면 되지. 아시겠죠? 운이 좋으면 여기서 시작하면 답이 나온 거고 여기서 시작해서 만약에 안 나오면 이로 가면 되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바로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